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2장 부에 관한 7가지 신학 깨부수기 보도록 할게요. 부자가 되려면 부에 관한 신화를 무시하라.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신화들을 무시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선택, 생활 방식이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재산과 연관이 있지만 재산은 아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저축률의 중요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저축률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저축하는가로 좌우된다.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수입 이하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이 재산 축적을 위한 수학적 진리다. 부유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는 소비 위주의 생활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평생 직장에 종속되어 일에 매인 삶, 경제적 자유가 거의 없는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지금부터 대안적 삶과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안적 삶과 생활 방식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삶과는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으며 특별히 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 사람 또는 소셜미디어 피드와도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다. 외부 기관이나 후원자가 우리의 재정 자립 상태를 바꿔줄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의 경제적 미래는 고용주나 정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있다. 부를 쌓게 해주는 건 자신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간과 에너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보일 것이다. 제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부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혼자 힘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 모두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성공한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이 했던 행동을 검토하기 시작할 수 있다. 부의 신화에서 벗어나면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다. 소속 집단과 관계없이 자유국가에서 부를 쌓을 방법은 결국 그런 행동과 결정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어쩌면 리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백만장자 그리고 억만장자들의 동기.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동기를 오해한다. 그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값비싼 물건들에 둘러싸인 저택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토머스 스탠리의 통찰력 있는 이 책은 부자 대부분이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며 그들의 약 80%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1세대 부자라고 말한다. (2004년형)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고 상설 할인 매장에서 옷을 사는 그들을 향해 부자의 탐욕에 관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부자는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페라리를 몰며 요트에 올라 지중해에서 크루즈를 즐기고 $100 지폐로 불을 붙인 질 좋은 시가를 피워대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인간일 것이다. 회사 전용기에 남용도 빠뜨릴 수 없다. 이것이 좌파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자의 모습이다. 아무리 허구라 해도 이런 부자는 분개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여전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나오는 땅 미국.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의 80%가 자수성가했다는 조사 결과였다. 부모의 경제적 원조나 엄청난 행운 없이 부자가 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추세를 계속 목격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백만장자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의 80에서 86%가 자수성가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발견했다. 천만장자들도 마찬가지였다.
1982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부유층의 약 38%가 자수성가한이들이다. 2012년 그 비율은 70%로 급증했다. 미국에는 지금도 경제적 기회가 많지만 미국인 대다수는 부유하지 않다. 미국 경제의 불평등을 탓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이 영구적 가치가 없는 것들의 소득의 대부분을 쓰는 탓이 더 크다. 그들에게는 부의 축적에 필요한 절제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가정이 일하고 소비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초창기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들의 성공은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경제적 기회가 풍부하다는 믿음에 힘입은 바 크다. 그들의 믿음과 현실은 일치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언론은 경제적 기회의 흐름이 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더 많이 내놓고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순재산이 많은 부류의 80% 이상이 자수성가형 부자임을 보여준다. 이는 백만장자든 천만장자든 상위 5%나 상위 2%, 상위 1%의 수준의 자산가든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민족,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특성들을 활용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가치를 높여갈 수 있다. 하지만 근면함과 절제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은 인기 있는 주제다. 미국에서 소득 창출 가구의 하위 5분의 1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상위 5분의 1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는 반면에 빈자는 점점 가난해진다는 언론의 주장이 사실일까? 1996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과 부를 혼동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미국은 경제적 기회의 땅이어야 한다. 미국은 사회 경제적 계층 이동이 대단히 활발한 나라다. 심지어 한 세대 안에서도 상향 또는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부모가 너무 늦게 알게 되듯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자녀 대부분은 부모의 성공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가 상속되는 게 틀림없다고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재산 증여나 양도의 수혜자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996년 스탠리 박사의 연구 결과처럼 지금도 많은 데이터가 백만장자 대부분이 자기 힘으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백만장자의 86%는 전년도 소득 중 증여나 상속, 신탁기금의 비중이 0%이며 86% 이상은 그렇게 양도받은 재산이 순재산의 10% 이내라고 보고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역경을 활용할 줄 안다. 그들은 불이익과 좌절, 편견, 정실인사, 오심, 불운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학습이 되어 있다. 그들은 유감스러운 상황을 곱씹지 않고 분개하느라 감정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다만 성공하기 위해 힘쓴다. 많은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성공은 친척, 교사, 값비싼 재무상담사, 언론, 그리고 편견 없다고 자칭하는 심판들의 오심과 직접적 상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부모님이 되지도 않을 자식을 밀어줬음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학습된 무력감, 즉 자신이 어떻게도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은 재산 형성의 커다란 방해 요인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부를 쌓고 유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중요하다. 여러 표본 연구에서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이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행동하는 특성이 순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성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런 통념을 믿는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공에 매우 해로울지도 모른다. 당신과 가족의 평소
방식에 의의를 제기하고 소비 열기에 휩싸인 남들의 행동을 무시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재정 및 기타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적 목표의 달성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태도를 바꾼 다음 그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성이 더 크다. 하지만 누군가가 고급 승용차를 몬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높다거나 순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 사실 고급 승용차의 운전자 다수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간주될 만한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백만장자의 소득은 재산의 8.2%에 불과하다. 정부와 사회환경, 경제시장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사회초년생들이 들었던 조언은 똑같다. 차곡차곡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려면 지출, 저축, 수익 창출, 투자 등 모든 재무관리에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념이나 태도, 성격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신념, 태도, 성격이 행동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꾸준히 불을 쌓고 키우는 능력은 결국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형성된다.